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그동안 한 주간의 이슈들도 다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와중에 미중 갈등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좀 높아졌다. 내적인 외적인 리스크가 모두 높아졌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내 주식시장이 그동안 코스닥과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 우량주들에서도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 2차전지, 삼성 SDI, LG화학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코스피도 어느 정도 뭐 견조한 흐름이었고, 그런데 최근에 다른 리스크들이 불거지면서 국내 리스크 이태원발 확진자 수가 늘어난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는가 하더니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집단 감염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와중에 이것보다 더 큰 거는 사실상 미중 간의 무역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분쟁 우려들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리스크가 높아진 상태인데 삼성전자가 또 반대로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조정이 발생합니다. 자, 시장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은 팬데믹 급락 사태 이후에 나타난, 물론 장중에 중간중간에 있었지만은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음봉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낙폭도 커요. 2.1%의 낙폭을 기록을 하죠. 코스피 시장하고는 차이를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견조한 흐름이죠. 소폭 하락했고, 이거는 삼성전자가 오늘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올랐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또 조정을 보였고, 물론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 경향과는 다소 좀 차이를 보였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순환매 차원으로 봐야지 된다는 거죠. 기조라기보다는 틈새, 덜 올랐던 종목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몰리는 부분들, 반면에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 그럼 뭐죠?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익 실현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물론 그 추세가 무너진다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코스닥으로 다시 넘어올까요? 그동안 이제 성장성과 고 PER, 성장성을 받아주는 시장이라는 건 계속해서 고퍼주들을 끌어올립니다. 그 경향이 나타나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높게 갔을 때는 위험할 수 있어요. 고퍼는 언젠간 깨지거든요. 고퍼가 깨지는 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뭘까요? 주가가 급락하는 거. 다른 한 가지는 실적이 올라가는 거. 그런데 지금 틀 내에서 봤을 때 실제로 그 고퍼를 근거로 대기 위한 실적이 늘어나기 위해선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특히 바이오주들은 더 하겠고, 2차전지주들도 역시 당장 오래 만족시킨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PER 30배, 40배, 네이버며 2차전지 관련주들이며 그런 고퍼를 만족해주는 근거가 되는 실적이 나오려면은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산다. 꿈이 없는 삼성전자보다 꿈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택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PER이 낮은 종목이 좋은 거다 라는 논리는 이미 구시대적 발상인 거죠. 지금 트렌드는 PER이 높은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였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해외 증시에서 그 중에서도 심천 증시를 좀 볼 텐데, 국내 코스닥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죠. 팬데믹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시장 막았었고,
그 이후에 급등하면서 오히려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급락 이전 수준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됐죠? 다시 급락 상태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회복 추세. 물론 이렇게 똑같게 갈 코스닥이 이렇게 똑같이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다가 뭐 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저는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환경하고 지금 환경하고 다른 건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까 말까 풀어야 되나 뭐 풀었나 안 풀었었던 거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펀더멘털이 좋겠느냐? 펀더멘털이라는 건 전체적인 기업이 실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성장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은 당연히 수년간 안 좋을 수도 있다. 전 세계 증시를 통틀어서 놓고 계산을 할 때. 그런데 코스닥은 오히려 급락 이전을 뛰어넘었다는 거고. 자, 다시 뉴욕 증시를 한번 보실 텐데, 나스닥을 보시면은 나스닥도, 자, 나스닥이야말로 진짜 고퍼로 가고 있었죠. 물론 실적도 계속해서 따라와 주긴 했었지만 고퍼로 계속 올라와 오던 상태에서 팬데믹을 맞았고, 그 팬데믹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우려들, 펀더멘탈적인 감소,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도산하는 기업도 늘어날 거고. 그렇지만 물론 이 정부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은행권을 통해서 많이 부실을 받아들여 주겠죠. 아무튼 어찌됐거나 양적인 감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닐 거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양적인 감소는 분명히 있을 거. 펀더멘털적인 감소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빠졌다는 건 과하게 단기적으로 빠지긴 했지만은 맞죠? 이론적으로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지금은 다 올랐단 말이에요. 급락 이전의 수준을 회복을 했다. 고퍼에 있던 나스닥이 급락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냐. 분명히 우리는 날벼락을 맞았고 그 날벼락은 펀더멘탈적으로 당연히 장기적인 영향을 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했다. 주식시장은 돈의 흐름이 연관이 되죠. 펀더멘털 뿐만 아니고 수급이라는 부분 반영을 하는 거죠.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국 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양책, 특히 선진국들, 기초통합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부양책을 냅니다. 돈이 쏟아져 나오죠. 돈이 갈 수 있는 부분들,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공포가 안정이 된 부분, 공포심이 막 늘어났을 때는 리스크 자산인 주식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되고 오히려 유출이 생기고, 그 심리가 안정이 된 상태에선 투기적인 수급이 흘러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상승이긴 하지만 당연히 위험한 상승이죠. 펀더멘탈은 장기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되는데 돈은 풍부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부양이 된 측면, 이건 분명히 위험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트렌드를 교과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부분? 자, PER 10배가 정답인지
시장 PER이 시장 PER 10배가 정답인지 시장 PER 40배가 정답인지 교과서에 있어요? 없어요. 정해놓은 법은 없어요. 고질적으로 PER이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워낙에 인기가 없었어서 고질적으로 PER이 7배, 8배 가는 시장도 시장에서 그것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정당한 거고, 고질적으로 PER이 40배, 50배에서 움직이는 증시도 시장 참여자들이 그 PER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정당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00년 동안 PER이 시장들이 40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고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시장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펀더멘탈 감소가 일어난다면 시장의 PER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텐데, 그게 고착이 된다면 과열이다, 고평가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말할 수 없다면 시장의 트렌드를 따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 시장이 너무 비싸. 과거에는 그랬지. 이후로도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향후 펀더멘탈이 안 좋아질 건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말도 안 돼. 지금은 너무 위험한 시장이야. 떠나야 돼. 그 생각은 틀렸다는 거죠. 주식 투자, 주식 시장을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인 걸로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교과서예요. 고리타분하고 그동안의 패턴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옛날 거예요. 지금은 지금이고 미래는 또 미래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거, 다음 거 못 챙겨서 수익을 내죠. 챙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향과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것이 정답이겠죠. 자, 국내 주식 시장은 유독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좋습니다. 다른 증시보다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환율 볼까요? 오늘 환율이 올랐죠. 최근에 스테디하게 가다가 이번에 좀 튀었어요. 그러니까 뭐 추세로 봤을 때는 추세가 위로 튄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원달러 환율이 유독 갖는 특징은 한국의 리스크만 반영하냐, 미국의 리스크만 반영하냐, 한국보다 미국의 리스크,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계의 리스크를 반영을 한다는 거죠. 리스크가 높아지면은 이렇게 튀어요. 리스크가 안정을 찾으면은, 전 세계 리스크가 안정을 찾으면은 원달러 환율은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뚝 튀어나왔죠. 불끈하고 튀어나왔어요. 리스크가 이렇게 높아진 거죠, 단기적으로. 그런데 오늘 환율 하락에도 외국인 매수세를 보면은 순매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나타나는 약하지만, 강하진 않지만 외국인의 순매수,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국내 주식시장엔 외국인이 종목을 봐주는구나. 그 전엔 뭐였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그냥 껴있는 증시, 어디에 속하는 증시. 그러니까 뭐 일본 제외한 아시아 펀드에서의 일부를 차지하는 종목 구성들, 선진국 시장에서도 뭐 또 특정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들, 이머징에서도 뭐 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각 여러 펀드의 일정 부분들 껴있고 바구니로 묶여서 그것이 한 번에 비중이 줄고 비중이 늘면서 그것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글로벌 리스크가 올라갈 때 순매도 또 뭐 그런 쪽에 이 기조가 언제부터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종목들을 본다는 거죠. 바스켓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종목을 본다는 건 눈여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인식이 급격하게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상태. 한국은 선진국이야. 한국은 잘 살아. 한국은 체계가 좋아. 전세계 펀더멘탈을 항시 체크하는 매니저들이나 여러 아니면은 그 리서치, 이거 결국에는 로봇이 하지 않죠. 사람이 하죠. 그걸 사람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더 관심을 갖고 비중을 높게 가고 당연하지 않을까요? 뭐 너무. 자, 그러면은 지금 해외 뭐 중국 증시며 어디 증시며 보다 국내 주식 시장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물론 코스닥이 추가 조정이, 이번 코스닥에는 분명히 개인 버블이 존재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버블이 존재를 하고 조정을 보일 땐 조정도 강해요. 그럼 이 조정이 강하면 실제로 600선을 깰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깰 수도 있어요. 그 소리 누가 못하냐? 근데 진짜로 그래요.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당장의 국내 증시에서 뭔가 팬데믹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명확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분쟁 우려가 또 커진다. 그때 심리가 무너진다면 600선도 깨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현재의 상황들이 그냥 빠르게 안정을 찾는다면 코스닥도 고해요. 돈의 흐름으로 고해요.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코스피도 안 가겠느냐? 코스피도 고해요. 코스피도 가요. 지난 고점 또 넘어가겠죠. 자, 시장이 단순하게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으로만 보기에는 수급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예사롭게 볼 수가 없어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정 끝내고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여건이에요. 자, 바로 추천주로 좀 전환을 하겠습니다. 추천주가 오늘은 2개예요. 제가 별로 테마주 잘 안 하는데 시젠이 오늘 왜 이렇게 안 쳐지나 모르겠네요. 시젠 상한가도 많이 나왔었고 급등도 했었고 추세가 꺾이냐 마냐 하는데 현재 뭐 추세는 계속 유지는 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좀 날린 것 같아요. 이참에, 이번에 코로나 참에. 자,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도 역시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가능성 측면에서 늘어날 수 있다. 보면은 검사 수하고 확진율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계속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 수는 늘어나요. 최근 들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난 거는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